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역에서 아파트 전셋집 구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역 부동산 시장 침체로 아파트 가격이 좀처럼 오르지 않자 아파트를 구매하기보다는 전세를 택하는 수요자가 늘고 있습니다. 몇 달째 전세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결국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는 내년 하반기쯤 풀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여수 웅천지구의 대단지 아파트. 세개 단지 2,300가구가 넘지만 전세 매물은 한두 건이 고작입니다. 이마저도 금세 사라지기 일쑤입니다. 총 10,000가구가 들어선 순천 신대지구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순천의 아파트 전세 매물은 6개월 전보다 60%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세 찾는 수요자는 많고 매물은 자취를 감추다 보니 높은 가격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격은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서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전세금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를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에서는 지난 몇 달간 주요 아파트 단지 전세 매물이 말 그대로 씨가 말랐다는 목소리입니다. 거의 없다고 보는데요, 전세가.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조건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제 전세가 안 구해지면 지역을 좀 바꿔볼까 하는 생각. 석유화학과 철강 등 산업 부진으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지방 부동산을 활성화할 정부 정책도 뚜렷이 보이지 않는 상황. 집값 상승 기대감이 적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보단 다른 전셋집을 구하거나 기존 세입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 계약을 2년 연장하는 법을 택하는 겁니다. 내년 봄 이사철을 지나 신축 아파트가 들어설 하반기가 돼야 전세난이 해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신축 아파트가 내년 되면은 중림이라든가 아니면 신기동 쪽에 현재 오픈을 하게 되면 그때는 좀 전세난이 풀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전세 실종 기간이 길어질수록 앞으로 지역 부동산 시장도 전세가 없으면 월세라도 구하자라는 이른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순천시가 오는 8일부터 모든 시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순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되며 내년 2월 28일까지 전통시장, 식당, 카페 등 13,000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현장에서 상품권을 받을 수 있으며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별 오부제를 운영합니다. 순천시는 국가정원 등 관광 수입 증가와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부채 없이 예산 580억 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투자 혹한기 속에서 광양의 수산식품 가공 전문 기업이 425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식품기업인 선일물산 주식회사는 최근 광양시와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광양항과 접근성이 좋은 세풍항만 배후단지에 내년 10월까지 425억 원을 투자해 수출용 조미김 생산 설비 공장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선일물산 주식회사의 공장이 정상 운영되면 180여 명의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하는 등 지역 미래 먹거리 발굴과 산업 기반 확충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여수 해상 케이블카 기부금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지 1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몇 가지 요구사항을 두고 여수시 인재육성장학회와 케이블카 축하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최종 합의 여부가 주목됩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기부금 납부 약정을 두고 수년 동안 법적 공방을 벌여온 여수시와 해상 케이블카. 올해 1월 대법원은 업체가 제기한 2건의 소송에 대해 기각과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케이블카 측은 여수시 인재육성장학회에 지금까지 미납한 기부금 50억여 원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자신들이 낼 기부금을 여수 해상 케이블카 장학금으로 별도 관리하고 같은 명칭으로 장학금을 수여해달라는 것. 추천 인사 1명을 장학회 이사로 임명해달라는 것도 요구 내용 중 하나였습니다.
여수시 인재육성 장학회 측은 케이블카 기부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는 것은 장학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장학증서 본문에 해상 케이블카 장학금을 명시하고 추천 인사 1명을 이사로 임명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일종의 중재안에 대해 케이블카 측은 큰 틀에서 요구사항이 수용된 것으로 본다며 다만 불필요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장학증서의 형식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돼서 향후에 분쟁이 생기거나 이렇게 다 없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케이블카 측은 조만간 자체 이사회를 열어 장학금 기부 약정서 내용을 검토한 뒤 최종 안을 여수시 인재육성 장학회 측에 제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이 운영을 조기 종료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중앙병원은 어제부터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운영을 중단하고 소아과 진료 종료 시각을 평일은 오후 5시 30분, 토요일은 낮 12시 30분으로 조정했습니다. 여수시는 병원 측의 요청으로 운영 종료 시기를 한 달 앞당겼다며 다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운영 의사가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개최 예정인 여수세계선 박람회와 관련해 구민호 여수시 의원이 전략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구 의원은 본회의 시정 질의를 통해 선박람회 자체 수익 목표는 120억 원이지만 지금까지 확보된 금액은 13억 4천만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상습 정체 구간인 돌산의 경우 차량 통행량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버스 전용 차로 운영 등 대중교통 우선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기명 시장은 수학여행 유치와 기업 후원 확보 등을 통해 수익성을 강화하고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셔틀버스 우선 진입과 차량 오부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0년대 초반까지 지원자가 적어 침체됐던 직업계 고등학교가 최근 다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AI와 미래차 등 최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산업 생태계에 맞춰 학과를 개편하고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해서 취업이나 진학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자동화 설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물체 특성에 따라 제품을 분류하는 수업부터 전기 기능사 시험에 대비한 배선 설계와 직접 제작하는 과정까지. 위치 거기. 그렇지. 여기서 빼서 여기서 나가야 되지. AI와 미래차 등으로 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직업계 고등학교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 12개 직업계 고교가 내년도 신입생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1,794명 모집에 2,375명이 지원해서 평균 1.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광주 자동화 설비 마이스터고와 광주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가 각각 2.18대 1과 1.65대 1로 경쟁률이 높았는데 학과별로는 AI 반도체과와 전기과 등 최근 산업 트렌드에 맞춘 학과가 인기였습니다. 학생 수 감소 여파에도 12개 학교 모두 2년 연속 정원을 초과 달성했는데 지난 2020년대 초반까지 지원자가 적어서 모집에 어려움을 겪던 때와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예, 지역 전략선에 맞는 강주형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신설 운영함으로써 신산업 분야의 학과 재구조화를 통해서 학생들의 선호도와 지역 신산업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였던 부분이 학급당 학생 수를 18명 내외의 소규모 체제로 조정하고 실습 중심으로 교육 환경을 강화한 것도 학생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직업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 관내 중학교는 물론 지역 기업과 연계한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취업이나 진학 지원에 나선 것도 한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현장 실습을 많이 한 경험으로 이제 나중에 취업을 해서 좀 더 일 처리를 효율적이고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어서 저는 그게 장점으로 와닿은 것 같습니다. 광주 교육당국은 앞으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학과 개편과 광주형 마이스터고의 지원 확대 등을 통해서 직업계 고교가 미래 기술인재 양성 물론 지역 기업을 이끌 핵심 인력으로 성장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고흥군 온라인 쇼핑몰 고흥몰에서 오는 9일까지 겨울맞이 기획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겨울철 맛과 영양이 절정에 달하는 고흥산 수산물을 합리적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획전 기간 꼬막, 새우, 낙지를 비롯해 반건조 생선과 숯불구이 생선 등 다양한 겨울 제철 수산물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최근 구성된 여순사건 제2기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의 올바른 활동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여순 11구 범국민연대는 어제 성명을 내고 지난 1기 기획단은 반란이라는 용어를 서슴지 않고 사용하며 각종 용역까지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2기 기획단 구성원은 올바른 역사를 재정립하는 막중한 자리임을 명심하고 이념 논쟁이 아니라 피해 실태 등을 소상히 밝히고 보고서를 바르게 작성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역의 성장과 가능성을 찾는 여수 MBC 보도특집 다큐멘터리 2040 희망보고서 세계의 빛 순천의 미래를 열다가 오늘 저녁 6시 5분 방송됩니다. 여수 MBC는 문화 콘텐츠, 그린바이오, 우주항공 3대 경제축으로 지역 소멸을 맞아 미래를 준비하는 순천시의 모습을 취재해 시청자에게 전달합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겪는 지역의 위기를 어떻게 성장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을지 현장에서 묻고 답하며 길을 제시합니다.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입한 할인 지원 정책이 잇따라 중단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많아서 예산이 조기에 소진됐다고 하는데요. 연말 경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광주 상생카드 할인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이 소식을 모르고 은행을 찾은 시민들은 허탈해하고 아쉬워했습니다. 어느 지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좀 호랑이 용이했죠. 왜냐하면 노인들이 이제 아무튼 가능하면 전략해서 쓰려고 그러니까. 광주시는 지난 9월부터 상생카드 할인율을 7%에서 13%로 올리면서 12월까지 넉 달간 특별 할인을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 만에 예산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예산을 좀 더 많이 이제 확보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드렸으면 이제 좋은데 그 부분에서 이제 소진이 빨리 됐다. 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광주 상생카드 할인율은 고무줄이었습니다. 1, 2월엔 10%, 3월부터는 7%, 9월부터는 13%로 늘었다가 12월엔 혜택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할인도 11월 10일부터 7주간 진행한다고 했다가 2주 만에 중단했습니다. 이때도 역시 예산이 조기에 소진돼서였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측을 제대로 한 건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은 연말을 맞은 골목 상권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 기간이 끝나고 각종 할인 지원이 중단되면서 소비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도 안 되고 있는데 그것까지 안 해주면은 장사가 잘 안 되잖아요. 광주시는 상생카드 할인 판매를 내년 1월 1일부터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할인율은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 예산이 확정된 뒤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지원 정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사실상 올해는 예측에 실패했음을 자인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연말연시 기부 캠페인 2026 희망나눔 캠페인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어제 전남도청 앞 사랑의 온도탑에서 제막식을 갖고 내년 1월 31일부터 1일까지 62일간 기부를 받을 예정입니다. 성금은 모금회 홈페이지나 ARS, 온도탑에 새겨진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저희 여수 MBC를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복지부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해 지역사회 복지 증진 공헌도를 평가하는 2025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으로 3년 연속 인정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특히 공사는 희망의 집짓기 집고치기 사업과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사업 등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인 보유 토지가 수도권 다음으로 전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전체 토지 면적 2억 6,800여 제곱미터 가운데 경기도가 18.5%인 4,900여 제곱미터로 가장 많았고 전남이 14.7%인 3만 9천여 제곱미터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국적별로는 미국인이 53%로 가장 많았고 보유한 토지 70%가량은 임야나 농지 등 기타 용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오는 4일과 5일 예정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공청회 중단을 요구하며 어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식을 했습니다.